2월 11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1% 상승한 2539.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1% 하락한 749.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레이저옵텍, 유일에너테크, 올릭스, 나인테크, 삼양NC캠, 기산텔레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휴림네트웍스와 한국무브넥스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전기를 주축으로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올해 시험 납품을 진행한 뒤 2027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SKC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스 2025를 통해 유리기판을 선보인 바 있으며 LG이노텍은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의 시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나인테크는 인터뷰를 통해 유리기판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관련 공정 설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삼양NC캠은 2월 3일날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요. 최근 후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어제 반도체 테마가 상승하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삼양NC캠은 HBM용 패키징과 유리기판용 소재 등을 개발 중이며 연내 상업화를 목표로 다수의 국내외 글로벌 고객사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방산 테마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이 20% 증가한 11.2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49% 증가한 1.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56% 증가한 4.8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22% 증가한 8,9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35%와 85%씩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와 함께 지분 확대를 통한 시너지 제고 및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하나오션의 주식 2,237만 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들 속에서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세를 보였어요. 해당 물량은 총 1.3조 원 규모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기자본 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당정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과 우주, 첨단 소재 등의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와 부품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기산텔레콤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26% 증가한 93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후 실적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RF시스템즈는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에 들어가는 안테나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위성 산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RF시스템즈는 현재 해당 산업에 진출하는 단계이며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LI진엑스원의 시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어제 일본의 연구팀이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의 교수팀은 양자 컴퓨터의 계산에 사용되는 양자 얽힘 상태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번 연구 성과는 광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장마감 후에는 정부가 양자 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전용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를 국내에 도입하여 연구 현장에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산업 육성을 통해 10년 후에는 3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함께 글로벌 상강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일부 2차전지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도 적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요. 현대차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개소식을 3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전기차에 탑재하여 성능을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2차전지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는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유일에너테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노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연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5번 AI 테마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은 AI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당정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과 우주, 첨단 소재 등의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전해졌어요. 한편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머스크가 이끄는 컨소시엄의 담당 변호사가 오픈 AI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입찰 제안을 제출했다고 전했어요. 여기에 대해 오픈 AI의 올트먼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맙지만 사양한다. 원한다면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받아쳤는데요.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에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AI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개별 이슈가 붙어주었던 AI 종목들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음 AI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를 현실 로봇에 적용한 것은 마음 AI가 유일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마음 AI가 내부망 전용 거대 언어 모델인 말 알바트로스를 출시했다는 사실도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의료기기 미용기기 테마입니다. 중동 내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4개국에서 한국 의료기기 수입액이 4년 만에 약 88%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의료기기는 품질이 높으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긴 부분도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레이저업텍은 언론을 통해 레이저업텍의 색소질환 치료용 레이저기기인 헬리오스 785가 미국 FDA의 시판전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올릭스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미국 일라이릴리와 대사이상 지방간염 및 심혈관 대사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6억 3천만 달러로 하나로는 9,117억 원 규모인데요. 올릭스는 일라이릴리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호주 임상 일상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디젠스를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일이고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애니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같은 비만 치료제 섹터인 올릭스가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젠이 난임 치료 약물들에 대한 FDA 사전 심사일을 확정했다는 사실이 지속 부각되며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알맥과 넥스틸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살리겠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두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없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관세는 3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던 한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오늘 철강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넥스틸은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수출 비중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알루코는 별다른 뉴스를 붙이지 않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KRM을 비롯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K그룹이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일부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로봇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KRM은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최근 로봇과 관련한 기사들이 붙어주어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캠퍼스에는 콘텐츠 IP 상품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캠퍼스에는 빅텐츠라는 사명을 쓰던 기업으로 최근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캠퍼스에는 언론을 통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의 굿즈 제작사인 팬덤 코퍼레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퍼스에는 아파트 굿즈의 상용화와 함께 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현대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대바이오는 최근 베트남에서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바스켓에 대한 임상 이상과 3상 최종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벨로프는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인 라스트 오리진의 대만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벨로프는 오늘 연간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 감소한 355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82% 증가한 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게임 업계와 엔터 업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게임 기업들과 엔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한선엔지니어링과 참엔지니어링, 타코미디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앞타바이오는 앞타바이오의 아이수진학시브가 급성 신장 손상 적응증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상은 280명 규모로 국내 12개 병원과 미국에서 동시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단밀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밀은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이 26% 증가한 23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1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휴림네트웍스는 어제 저녁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부과된 추징금은 296억 원으로 휴림네트웍스의 자기 자본 대비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무브넥스는 현대차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로봇 부품을 공급한다는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무브넥스는 최근 당사 주식이 로봇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당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아남전자,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엑시큐 하이트론, 4위는 알루코, 5위는 삼부토건,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참엔지니어링, 8위는 조일알미늄, 9위는 오리엔트 바이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루코, 참엔지니어링입니다. 알루코는 알루미늄 관련주이며 참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모두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HB테크놀로지, 3위는 한빌레이저, 4위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5위는 PIE, 6위는 벨로프, 7위는 RF시스템즈, 8위는 삼양NC캠, 9위는 폴라리스 AI, 10위는 디젠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B테크놀로지, 한빌레이저, 벨로프, RF시스템즈, 삼양NC캠, 디젠스입니다. HB테크놀로지와 한빌레이저, 삼양NC캠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벨로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RF시스템즈는 방산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디젠스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현대로템, 6위는 네이버, 7위는 현대차, 8위는 하나비전, 9위는 카카오, 10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와 함께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삼양NC캠, 3위는 필옵틱스, 4위는 한빌레이저,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PIE, 7위는 휴림로봇, 8위는 유일로보틱스, 9위는 제주반도체,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양NC캠, 한빌레이저입니다. 두 종목 모두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